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이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통령 등을 벼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발언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후보가 4명이었는데 후보 교통정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의중 명심이 추미애 장관께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제 일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국회에 보내주셨는데 그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은 그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강요가 있거나 또는 뭐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 사이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의장이 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게 껄끄러움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껄끄럽다 안 껄끄럽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진실을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늘 아름다운 말만 주고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잘못 또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진실을 감춘다든지 또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상한 엉뚱한 이유를 대서 거부를 한다든지 할 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질책을 하고 추궁할 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장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을 질책할 거다라고 벼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2020년 추윤 갈등 당시에 그 구도와 그 장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추미애 당선인이 상당히 윤 대통령을 벼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많은데 앞서 발언에서도 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심이 명심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뭐 조기현 변호사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명심이 어떻게 민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육선이나 이제 되시는 분이 명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지 단정 지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국회의원 여기 조정우 의원님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개인이 하나하나 뭐다? 헌법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회의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와 같은 개개인이 하나하나 각각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제적 과반수로 뽑는 게 그게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명심으로 뽑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회가 아름다운 국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당선자가 이제 뭐 국회의장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 된다라고 하는데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국회의 구성 자체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2대 국회 뭐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명심 당대표가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쓴소리했는데 들어보시죠.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이건 또 뭔가 전 사실 좀 이렇게 자괴감 같은 게 들었고요. 만일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 뭐 이런 분들의 예를 들면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저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쓴소리를 했어요. 국회의장을 왜 명심으로 뽑냐. 당대표가 혹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냐. 이건 아니다. 자괴감 느낀다. 이렇게 쓴소리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한참 늦었죠. 이미 당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된 상태에서 저는 뭐 보도마도 불보듯 뻔하게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추미애 장관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명심이 됐어요. 강성
지지층에 말하자면 혹하게 되는 지지층을 흔들면 그 지지층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즉 제1성으로 나는 국회의장 중립 안 지킬게, 뭐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강성 지지층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자기로 정리되게 됐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고요. 또 방식도 물 흐르듯이 해라, 그 말이 자연스럽게 경쟁하면서 민주적 방식을 만들어 가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다선 그리고 고령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을 해석해 보면 추미애로 하라는 뜻이 된 거예요. 예.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 말 전체로 보면. 그래서 조정식 의원이 굉장히 쉽게 이것을 캐치한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자. 다음은 나니까. 다선 그 다음 나이는 나니까. 정확하게 한번 조정식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아예 경선보다는 후반기에 약속을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은 그 다음 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를 시킨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그나마도 침묵하는 것보다 우상호 의원이 저와 같은 그 일가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분위기, 민주당의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총선 전에 저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우리가 열석은 더 얻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의장이 가져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저울입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당선이 되면 탈당을 하십니다. 당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300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분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뒤에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 쟀을 텐데, 그 원칙을 어기겠다라고 선거운동 중에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전 섬찟합니다. 예. 이런 표현은 저 383 건너 노동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도대체 민주당은 이제 원내에서는 선거라는 게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도 추대나 하고 국회의장도 추대하고 경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살벌하게 다 날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거는 이제 본선밖에 안 남은, 어쩌면 저렇게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갈까. 민주당이 건강해야 저희 국민의힘도 더 자극받고 더 잘하는 거거든요. 좋건 싫건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민주당의 의총의 결정이 곧 국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은. 민주당의 의총의 결정이 곧 국회가 돼버리는 완벽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입니다. 예. 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올곧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다음 선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 말씀은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정은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끝까지 완주를 선언한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 친명 강성 지지자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건데, 국민과 당원이 추미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무슨 똥배짱으로 경선하느냐? 추가 답인데 왜 순리에 역행하려 하냐? 왜 정무 감각이 그렇게 없냐? 대세에 양보하라. 야, 뭐 절차대로 경선을 끝까지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똥배짱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뭐 어느 정도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과 저렇게 실제 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장을 도전한 당의 중진에 대해서 당원들이 압박하는 모양새, 그것도 저렇게 정무적,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정도까지 나간 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당원들이 자기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효능감,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눌러 앉히고 어떤 입장이 관철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이번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고요. 어찌 뭐 이와 관계없이 우원식 의원이야 뭐 이제 끝까지 경선해서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당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을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의장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미 뭐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게 민심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민주당은 보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것을 명심으로 중간을 연결시켜서 어느 하나의 결과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다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의 헌법기관수를 판단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던 과정 자체가 이렇게 당의 어떤 대표의 의중으로 결론이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직접 후보들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될 때까지는 맞지만 명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국회의장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의 돌직구였습니다.